안녕하세요. 한국컨그레소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이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지금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실물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세요.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정말 이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부부 네 분이 오셨고요. 부산에서도 두 팀이 오셨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멀리 강릉에서도 이제 은퇴하시고 휴양하신다는 분이 또 전화를 주시고 주문하시고 굉장히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감기도 걸리고 숨 쉴 틈이 없다고 좀 안쓰러웠는지 이주일 총재가 엊그제는 또 한 달 전에 말을 뒤집었어요. 한 달 전에는 화폐개혁 공론화할 단계가 되었다.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는 또 이제 이런 시간 안에 화폐 개혁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말씀이 이제 나왔다고 해서 이 달궈진 분위기가 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을 믿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거예요.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요. 이게 그냥 쉽게 또 덮여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당장 정치권에 처음에 공을 던졌고요. 그 정치권에서 이제 공을 받아서 5월 달에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이 움직일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거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서니까 어색해요. 매일 생방송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는 죄송하고요. 참, 여기는 지금 손에 또 이 글이 있는데 이 글 어느 아시죠? 이 글이 들려져 있는데 저번 방송에서 그거 했잖아요.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벤트를 했는데 이제 실제 처음에 이벤트를 하는 목적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금하고 은을 소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하는 금은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를 보고 찾아주시고 구매를 해주시고 약간의 이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이벤트를 했어요. 구독자 3,500명 돌파를 기념해서 메이플 한 튜브 메이플 한 튜브 은하를 25분한테 선착순으로 드린다는 이제 의미를 이제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순수대로 해달라고만 했지 이거를 어떻게 선착순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못했더라고요. 명확하게 제가 봐도 몇 번을 들어봐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바쁘게 일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부터 선착순 25분한테는 이미 메일이 갔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주소를 받아서 택배를 저희들이 보내야 되니까 갔고, 그 다음에 이거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은 저희 이제 담당 예쁜 매니저가 베스트 댓글에 그래가지고 글을 이제 잘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성스럽게 힘이 되게 적어주신 분들을 10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메일이 갔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주소를 받고 나면은 다시 이게 배송이 될 거예요. 배송한 거 잠깐 준비는 지금 다 해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택배 박스 엄청나게 많죠. 이 나중에 일이 많을까봐 미리 시간 날 때 막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일단 메이플 은화가 하나씩은 다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메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총 35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튜브 하면 50개잖아요. 50개. 50개인데 15개를 뭐 추첨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정신없이 가고 바쁘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거를 선정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 솔직히 뭐 제 기분 내키면 한번 하자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바쁘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그때 이벤트를 할 때 3,500명 있잖아요. 3,500명이 달성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5,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 튜브를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1온스짜리가 이걸 미국 은하 있잖아요. 이거는 한 튜브에 20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또 그거 할게요. 구독자 5,000명 돌파 기념으로 해가지고 전에 메이플 은하 할 때 이벤트 기회를 놓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를 여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은 그 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금 돌아가는 경제 있죠. 경제하고 금하고 이렇게 관련된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담아 주시면은 이거는 시기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20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똑같이 또 이걸 은하를 배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금시장인데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금 선물 가격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 최대치를 올려가지고 지금 크게 이제 본 거예요. 1900불 이상 갔던 금 가격이 지금 1277.90달러에 놓여 있어요. 이게 이제 온수당 가격이죠. 요 정도 가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최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갈 것 같으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여기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구매를 하시면 되고 또 자신이 없으면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은선물 가격 한번 보실게요. 최대치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가 14.965달러 트로이 온수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49불, 50불 정도까지 갔어요. 이 가격이 금에 비해서 낙폭이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3분의 1토막 났다고 그러는데 상승하기 시작한 가격부터 보면은 3분의 1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은 가격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은이 추후에 상승이 되면은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 금융회사들에서 은을 많이 매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상승을 하면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십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백금 가격이 원래 백금 있잖아요. 플래티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화이트 골드는 18K 화이트 골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백금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백금이 원래는 순금 가격보다 조금 높았었어요. 그런데 급락을 하면서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 백금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 거고 실시간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이 골드가 1279.01달러 제법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국내 금 시장을 보시면은 국내 금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국제금 시세 이게 트로이 온수당 1279.01 1트로이 온수는 31.1035g 31.1g이거든요. 여기서 1279.01 나누기 31.1 하면 g당 달러 기준으로 금 가격이 나와요. 여기서 곱하기 국내 환율 지금 1137원 이렇게 곱해버리면 국내 기준 시세가 46,822원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3.75g 한 돈당 가격을 곱하면 이게 기준가가 나와요. 여기 기준가로 거래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매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47,387원, 177,700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거래 금액으로 되는 거는 여기 곱하기 1.1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도매 시세로 무조건 거래가 되는 거죠. 또 소매 시세는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소매점도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직원들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도매 소매 개념을 얘기하는데
도매는 소매점들의 금을 납품하는 곳을 도매점이라고 하고요. 소매점은 이제 일반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 하는 걸 소매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혹자는 어떤 분들은 내가 금을 뭐 5천만 원, 1억을 살 건데 금을 도매로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무리 큰 금액을 사더라도 한 번 사면 그건 소매 개념이죠. 그렇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국금거래소 사이트거든요. 소매 시세를 보는 사이트죠. 여기 보시면 되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내가 살 때 부가세 별도 18만 8,500원, 내가 팔 때 17만 8천원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를 가져오면 기본 2, 3천원 정도는 플러스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금들을 주시면은 3천원, 돈당 4천원 정도까지도 추가로 드리고도 매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또 위탁 매매를 활용하면은 17만 8천원이 아니라 18만 8천원 이 정도 가격에도 거래가 형성이 돼요. 파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저번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그때는 2만 원 넘게 차이가 났잖아요. 이 화면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1,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갭이 줄었죠. 이 부분을 주목해서 실물금 시장에서 금을 사시고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금은 아까 말씀드린 자료금 시장이 있고 현재는 뒷금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 가격이 국제금 시세는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뒷금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일선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뒷금 가격이 올라가요. 국제금 가격은 내려오고, 국제금 가격은 내려오고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달러 대비해서 가장 달러보다 더 강한 자산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을 눌러야 돼요. 선물로. 종이금 시장이라 그러는데 금 선물로 눌러야지 달러 강세가, 달러 패권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금 선물에서 누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정확하게 거래되는 금 시세는 국제금 시세가 하락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조금 방어가 되는 거고요. 그런 형국입니다. 이 형태는. 이런데 이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화폐개혁 이야기로 나오면서 숨은 자금들, 뭐 지하 자금이든 장롱송에 있던 정당한 자금이든 어쨌든 현금 뭉치들이 금 시장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뒷금 시장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금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비해서 이제 뒷금 가격이 이제 올라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실물금 시장의 동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 드리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뒷금 거래를 하자, 가격을 거래하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다시 줄였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단적인 예로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주요 골드바 시세 보면 지금 열동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203만 7천원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현금 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203만 7천원. 부가세가 20만원 정도는 있겠죠.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뭐 뒷금 시장에서 190만원, 195만원 이렇게 거래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똑같은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를 그렇게 거래되지는 않겠죠. 신상품은 절대 아니죠. 만약에 고객이 일반 가격으로 매입을 했던 그 금들이 금은방에서 유통되면서 얼마에 주고받고 되는 거는 있겠죠.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간섭할 수도 없고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몰래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203만 7천원이에요. 요 금액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뒷금 가격이 이 제품은 아닌데 그냥 막금 열돈 형태의 금액이 190만원, 189만원 이렇게 거래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 뒷금 가격이 점점 올라오면은 189만원, 190만원, 192만원, 195만원, 어쩌면은 화폐 개혁이 정말로 된다고 보면은 그 뒷금 가격이 203만 7천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내다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 돼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 금 가격은 지금 현재 국제금 시세를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고점 5,550만 원 정도에서 지금 5,390만 원, 한 3%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럼 한국경제TV에서 누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금에 대해서 뭐 계속 음해를 하고 조금 뭐 별로 안 좋다라고 뭐 많이 물렸다 뭐 고생을 한다 그러는데 실물금을 사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금액 하락한 거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다못해 상속하고 정역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금의 가격은 5천년 역사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서 화폐 가격이 화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물 은시장 은 가격이 실버바도 지금 현재 1kg 기준 1000g 실버바 기준 70만 8천 원 가격이 낮죠. 그렇고 주요 원화 캐나다 메이플이 57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글이 48만 8천 원, 별 가격 변동이 없어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또 그 한국금거래소 본사에 한 박스 주문을 했는데 이거 호주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예뻐요. 되게 용 그림 있고 호주가 아시아라서 그런지 돼지도 만들고 용도 만들고 뭐 아시아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이제 통용되는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도 이쁜 것 같고 사각형으로 나왔죠. 이렇게 설명을 쭉 보시면 전 세계에 뭐 몇 개 한정 판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예쁠 것 같아서 한 박스를 주문해봤어요. 나중에 실물이 오면은 이 코인 사각 코인이죠. 이 뭐 코인이라 해야 되나 바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나중에 실물 오면은 한번 요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다음에 화폐 개혁 이제 얘기 잠깐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화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뉴스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저는 어떤 흐름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뉴스라든지 이런 걸 안 보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좀 잡아내고 하는 그런 편인데 뭐 요렇게 편하게 한번 제가 이주열 총재가 엊그저께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일단 일축을 했어요. 화폐 개혁 지금 당분간 뭐 아니면은 이런 시간에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시간에 할 계획이 없다는 내일 모레 다음 달에 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9월 달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하든 언제 하면은 또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면은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주열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민주당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자리 바뀌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된 사람들 아마 수두룩할걸요. 그 정치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절대 안 믿죠. 스스로 판단하고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달구어진 그런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쉽게 이제 수그러들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장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달 전에는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말 바꿨어요. 추진 계획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사라든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엊그제 얘기를 했죠.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하고 선을 이제 그었죠.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지하 경제, 뭐 뇌물이나 도박 뭐 있죠. 이런 자금들에 들어가 있는 게 뭐 25%에서 30% 정도 된대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겠죠. 3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걸면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폐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3등인데 화폐 가치는 200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미국 달러 대비 네 자릿수 화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1962년도 기준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이 GDP 이야기하는 거죠. 3,658억 원이었는데 이게 뭐 명목은 명목입니다. 명목 GDP 2018년도 기준으로 1,782조 지금 따지면 4,872배 할 때가 되긴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현 정부가 화폐 개혁을 시도할 수도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가설을 한번 해볼게요. 2018년도 2009년부터 2009년도에 이것도 작은 화폐 개혁이죠. 5만 원권 신권이 나왔죠. 신권이 나오고 그 전에 또 10만 원권 화폐 도안에 그 들어갈 인물로서 뭐 김구 선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얘기가 되다가 그거는 들어가고 5만 원권으로 잠정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되고 2009년도부터 5만 원권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정도 만에 찍어낸 화폐 5만 원권 발행량이 112조 원. 회수된 게 50% 정도라고 했잖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럼 나머지 56조 원이 은행에 안 들어오고 뭐 장롱 속에, 마늘밭에, 부자들의 금고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그쵸. 규제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면서 경제 그 성장 경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이때까지 발전해 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가 실전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그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성장 그 모드로 들어온 거 이런 세계적인 동향은 또 같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차치하고 지금 현 상황은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통계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실생활은 아니잖아요. 노동자분들 노동운동하고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좋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도 해봤으니까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건 뭔지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급여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시적인 게 뭐 한두 달 있을 수는 있죠. 1년, 2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경제 상황이. 뭐 아마추어가 한다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세월은 흘러가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도태되고 밀리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로 하고 근데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은 또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화폐 개혁을 실시를 하면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부자들의 자금이 안 나와서 경제가 발전이 안 된다. 프레임 걸어요. 두 번째, 버닝썬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버닝썬은 마약 자금이에요, 마약 자금. 지하 자금이에요, 양지하 경제. 그죠? 이거를 엄지에 있는 돈들을 양성화 시키자는 거예요. 마약 자금이라든지 도박 자금이라든지 뭐 성매매 자금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그죠? 이런 돈들을 올리자는 거죠. 올려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돈들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움직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세 번째 가정했잖아요. 신권이 나오고 나면은 지금 돈 기준으로 제 생각입니다. 지금 돈 기준으로 50만 원을 성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인 3천만 명한테 돈을 나눠준다. 그게 15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돈 쓸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한다고 뭐 77조 정도 쏟아 넣었어요. 15조를 못 넣겠습니까? 한다니까요, 그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대비를 하자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어저께 우연히
저희 이제 창원 지역에 이제 계신 분인데 아는 지인분이에요. 같이 이제 동행을 할 길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화폐개혁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힌트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은 전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굉장히 브레인이에요. 지식인에 이제 들어가죠. 화폐개혁이 단순하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든지 액면 단위를 절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안 시키고 신권을 발행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5만 원권 있죠. 이거를 국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도안을 만들어서 국권 5만 원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5만 원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환 주기를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을 주고 이 사이에 바꾼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잠들어 있던 돈들이 새권으로 신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들으면서 아, 이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 얘기도 이제 또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또 저처럼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거를 뭐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실물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종로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을 다루는 이런 금거래소라든지 이런데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알 거예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막 찾아오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논스톱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됐는데 또 재밌는 제가 생각하는 또 얘기 또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주열 하는 총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마 정부 관료 중에서 관료라면 관료니까 그죠. 한국은행 총재면 굉장히 막중한 자리예요. 유일하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우스갯소리를 그냥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고 배워본 것 중에서는 뭐 국제유대자본론, 국제금융재벌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3명의 높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대한민국에 권력 3명이 있는데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장. 그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들은 적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세상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실물금 시장이나 이거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 튜브 있죠? 저걸 해가지고 20분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작정 경제 방송이거든요. 예, 경제 유튜브니까 와서 무작정 뭐 말도 안 되는 뭐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그런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댓글은 남기시면 제가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삭제를 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내용의 글들을 서로 응원할 수 있고 어쨌든 이 험난한 지금 뭐 시국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또 좋은 분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